안녕하세요. 이슈파일럿입니다. 2021년 힘든 한 해가 저물고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물론 감염병으로 인한 국민들의 어려움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계 무역 규모는 영국과 이탈리아를 제친 세계 8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반도체 산업의 호조와 조선, 석유화학, 자동차 등 우리나라 전통적인 산업들 역시 큰 성장세를 보였기에 가능한 성과였습니다. 이른바 G7이라는 세계 선진국들의 모임에 충분히 포함될 수준입니다. 단순 무역 규모뿐만 아니라 방산 수출과 같이 대한민국의 자치가 희미했던 분야에서도 아랍에미레이트의 천국 미사일 체계 4조 원 대수출, 호주 차기 자주포 사업 수주 등 그동안 대한민국의 미개척 분야에서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 SIPRI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방산 수출 규모 역시 세계 9위를 기록하고 경제, 국방, 그리고 K시리즈로 상징되는 이제는 하나하나 열거하기도 힘든 많은 문화 콘텐츠들은 이미 대한민국을 아시아의 중심에서 세계의 중심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2021년은 세계 속에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세계에 각인시키는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에도 잡히지 않는 감염병과 싸워야 하고 꾸준한 경제 성장을 이룩해야 하는 대한민국입니다. 이 문제는 비단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의 숙제일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이와 같은 맥락의 중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라나 민족의 위기가 닥쳤을 때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민과 지도층이 하나가 되어 단결해도 성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2022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게는 더욱 중요한 해입니다. 시진핑 공산당 국가주석의 무기한 주석직을 의미하는 사면임 확정과 그에 따른 중국 인민들의 불만을 없애기 위해 사회 발전 방향성인 공동부유론을 제창하고 있습니다. 공동부유라는 것은 모두 잘 사는 세상을 만들자 라는 뜻이지만 실상은 부유한 기업이나 사람들의 부를 가져와 재분배하는 방식이라는 것이 아이러니합니다. 그 예로 중국 성장의 원동력인 대표 테크 기업들의 공산당 조직을 설치하고 확대하는 등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옥죄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들 위해 불안정성을 제거하고자 다양한 언론 보도와 부정확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중국의 사회 현실과 동떨어진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21년 12월 27일 신화닷컴에서 눈을 의심하게 하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중국 경제는 2022년에도 여전히 최고의 한 해가 될 것이라는 기사를 내놓은 것입니다. 물론 내년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도할 수 있지만 어려운 현실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공산당을 믿으며 따르면 된다는 논리로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기사를 보고 중국 인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중국 정부의 공동부유론과 부합하여 중국 공산당은 강력한 경제 안정화 조치들을 잇따라 시행하고 있으며 그 조치의 정확도가 시간이 갈수록 향상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열린 국무원 회의에서 대외 무역의 안정적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세계화의 개방을 더욱 확대하고 어려움과 도전에 대처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기업의 어려움 해소, 특히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질서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대외 무역의 안정적인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IMF와 세계은행의 2022년 중국 GDP 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5.6%와 5.4%로 세계 성장률 전망보다 각각 0.7%, 1% 높게 평가했으며 중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을 약 5.3%로 예상하고 이 이면에는 중국 경제 발전의 완만한 회복력이 될 것이다. 라며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내용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안정적인 대외 무역을 위해 개방과 협력을 말하고 기업들의 안정적인 활동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최근 형다 사태로 불거진 중국의 부동산주도 성장 정책에 빨간 신호등이 켜졌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도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부동산 및 건설업 비중이 16%까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중국의 부동산 가격은 일반적인 중국 인민들이 46년이 넘도록 벌고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아야 선전, 홍콩,
베이징, 상해 등 제1선 도시의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을 정도로 파리나 런던, 뉴욕 등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높은 지역을 아득히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치솟는 부동산 가격과 물가로 인해 서민들의 삶이 어려워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고, 중국 정부가 부동산 기업 형다의 사업장을 인수하여 임시방편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이미 거품이 낀 중국 부동산 시장에서 형다를 비롯한 많은 부동산 기업들이 자본력 없이 부채에 부채를 얻어 무리한 투자를 진행한 탓에 기업의 연쇄 파산 위기가 존재합니다. 일부 구독자분들은 중국 제1선 도시들의 부동산 가격은 예전부터 높았으며 우리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도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부동산 경기의 연착륙을 위해 바젤 3 협약 등의 이행으로 은행 가계 대출량 규제 시행과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 아파트, 청년 임대주택 등 다소 부족할 수 있지만 부동산 사회 안전망을 공고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는 월 54만 원을 버는 약 3억 명의 농민공이 존재합니다. 중국의 인구가 14억이라고 했을 때 그 수는 무시하지 못할 수치이며 3억이라는 숫자 또한 감염병 이전인 2016년에 파악된 수치입니다. 현재 저소득 농민공은 3억 명보다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는지 중국의 2인자인 리커창 총리는 지난 6월부터 일시적으로 노점상을 허용한다고 발표했으나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등을 위해 도시 미관을 문제로 노점상을 철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중국 정책과 언론은 중국 인민들의 처참한 현실을 외면한 채 공산당 지배체계의 공고화와 세계의 중국이라는 큰 덩치만을 믿고 늑대처럼 물어뜯는 전랑 외교 전술로 스스로의 고립을 자처하는 상황에서 인민들에게 대외 협력과 중소기업 활성화 등 현실을 무시한 보도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행보를 보면 세계에 행사하는 영향력이 아닌 인구수 기준으로 선정한 지위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권불 10년. 아무리 막강한 권력이라도 10년을 못 간다. 라는 말처럼 고인물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며 주변국에 민폐만 끼치는 중국이 언제 정상적인 이웃이 될지 궁금증을 가지며 오늘의 이슈 파일럿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과 소통을 통한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일부 사람들의 생각이 아닌 구성원 모두의 생각이 모였을 때 살기 좋은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